도전과 응전, 그 5번째 시간입니다. 토인비에 의하면 모든 문명은 탄생하고 성장하는 1막과 성장을 멈추고 점차 쇠퇴하여 붕괴되어가는 2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명이건 그 문명이 직면하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을 하면 성장을 계속할 것이고, 실패하면 그 문명은 쇠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지구상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그들만의 관습으로 형성된 그 독특한 고유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였지만은 외세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되었고, 또 그들이 선택한 성공과 실패의 그 응전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 응전에 의한 민족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탐험가와 여행가들이 이 지방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자의 해독과 유물 발굴이 진행되면서 고대 역사가 차츰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문명을 말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서 비옥한 반달 모양의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말합니다. 두 강 모두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그 터키를 말하죠. 동부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각각 발원을 해가지고 이라크를 북서 방향에서 남서 방향으로 관통을 해서 페르시아만 인근의 바스라 근처에서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모두가 강물의 범람을 이용한 효과적인 그 경지 정리와 대규모의 관계 사업을 통해서 문명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환경을 살펴보면 이집트가 건조하면서도 상쾌한 날씨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름에는 무척 덥고 또 습도도 다소 높은 데다가 열대성 질병이 흔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그 타는 듯한 바람은 비록 사람의 기운을 뺏어가기는 했지만은 대추 야자가 열매를 맺는 계절에 맞춰 불어서 풍성한 수확을 또 가능하게도 했습니다. 더욱이 북부 산악 지역의 그 눈 녹은 그 물이 바벨로니아 평원에 매년 홍수를 가져왔는데, 그 결과 토양은 물기를 머금게 되었고 오히려 대단히 비옥한 진흙층이 그 위를 덮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물러간 지 몇 주일 뒤에는 땅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옥한 토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수와 관계가 그 필수적이어서 이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정교한 댐과 관계용 운하가 건설되었는데, 이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이미 구축되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이 석재가 부족해 가지고 점토판을 햇볕에 말리거나 가마에 구워서 문서로 사용했습니다. 이 점토판 문서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였으며 그 내용은 모두 쇠기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석재가 부족하여 점토판을 햇볕에 말리거나 가마에 구워서 문서로 사용했는데, 그 점토판 문서의 크기는 매우 다양했고 그 내용은 모두 쇠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달의 운동을 바탕으로 한 태음력을 비롯하여
천문학, 수학 등이 발달해 가지고 농사에 이용되었습니다. 이 태음력은 1년을 12개월, 1개월을 30일로 나누고 3,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두었습니다. 천문학도 발달하여 일식과 월식이 있을 날을 미리 알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60진법, 그러니까 지금의 12진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학이 발달해서 곱하기, 나누기, 분수, 대분수까지 썼습니다. 시간이나 각도를 재는데도 60진법을 응용을 해가지고 1시간을 60분, 1분을 60초, 원의 각도를 360도로 나누었습니다. 7일을 일주일로 정하고 1일을 24시간으로 나눈 것도 그들에게서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리적 요건 때문에 외부와의 교섭이 빈번해가지고 정치, 문화적 색채가 아주 복잡하였습니다. 폐쇄적인 이집트 문명과는 달리 두 강유역은 항상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고 국가의 흥망과 민족의 교체가 극심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전개된 문화는 개방적이고 아주 능동적이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인이 이 지역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르 등 많은 도시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그 도시 한가운데 그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우고 활발한 상업활동을 벌이면서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문자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쐐기 문자라고 그랬는데 이 서령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수메르인에게서부터 페르시아인까지 3000여 년 동안 서남아시아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 널리 쓰여졌습니다. 나중에 문자를 해독해서 그 뜻을 알게 되었는데 이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당시 가장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문명 지역과는 달리 자연 환경은 극복했지만은 여러 민족 간의 그 치열한 다툼으로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정학적인 환경만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와 달리 개방적인 주위 환경으로 다른 민족의 침입이 잦아서 정치적으로 변화가 심했습니다. 도시국가들은 기원전 2400년경 북방으로부터 침입해온 셈족에게 차례로 정복을 당했죠. 그 후에 아카드인이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아카드 왕국을 세웠으나 또 곧 쇠퇴하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아무르인이 또 바빌론을 도부로 정해가지고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왕국은 기원전 1700년경에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를 이루어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하고 시리아 지방까지 세력을 떨쳤습니다. 함무라비 왕은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고 바빌론의 신전, 왕궁 등을 세웠습니다. 또 각지의 운하를 파고 상업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국의 그 번영도 오래가지 못하고 카시트인, 또 히타이트인 등 주변 민족의 잇따른 침략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 아시리아의 지배를 또 받다가 새 왕국인 신바벨로니아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무역이 성에서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부르죠. 이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그리스 로마 문명하고 중국 문명을 연결하던 그 실크로드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서 풍요와 부를 이루는 고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아주 그 역사가 전하는 가장 문명화된 지역은 오늘날 이 중동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세계 언어, 종교, 산업 및 문화의 발상지로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그 불규칙적인 범람은 참혹한 재앙을 가져왔고 개방적인 지형은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불렀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메소포타미아인은 신에 대해서도 사랑보다도 두려움으로 대했던 것이고 신을 재앙을 안겨주는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운명론적인 현세적인 삶의 방식이 뚜렷했습니다. 이미 사라져서 유물화되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이 거친 환경, 가혹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는 다음 시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